태아보험 5만 원대 절대 넘기지 말아야 한다. 태아보험 무조건 100세 만기로 준비해야 한다. 환급형 가입해서 나중에 돌려받으세요. 태아보험 고가의 사은품 페이백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직 태아보험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쏟아지는 정보에 혼란스러운 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이 영상 하나면 정리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타미 이지연 팀장입니다. 태아보험 검색하시면 태아보험 설계한 영상들이 가장 많이 눈에 보이실 건데요. 설계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개 제안서는 수집을 해뒀는데 사실 볼 줄 모르겠다. 태아보험이 뭔지도 아직 헷갈린다. 기준 잡기 어려운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설계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태아보험이 도대체 뭔지, 언제 들어야 되는 건지, 금액대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 건지, 만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즘 태아보험 총정리 시간이 될 거니까요. 이 영상 내용을 먼저 숙지하셨다면 그 이후에 이제 태아보험 제안서 비교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총 8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아보험이란, 그리고 가입 시기, 22주 전에 가입 가능한 태아특약, 30세 만기 혹은 100세 만기 선택, 이 파트에서 적정 금액대도 좀 알려드릴게요. 실손 의료비, 필수 특약, 산모 특약, 마지막 사은품의 진실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태아보험이란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선천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미숙아 혹은 조산아로 태어나서 치료받게 될 상황을 대비해서 태아 시기에 미리 가입해두는 보험인데요. 사실 보험 상품 중에 정식적으로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은 없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어린이 종합보험에 22주 6일차까지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들을 추가한 걸 편의상 태아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땐 태아 특약이 포함된 어린이 종합보험을 하나 가입하시게 되고요. 여기에 실손 의료비를 더해서 총 2가지 보험을 가입하시게 됩니다. 실비는 공통의 약관을 쓰기 때문에 어느 회사로 가입해도 조건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실비는 갱신형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렴한 회사가 몇 년 후에도 똑같이 저렴할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회사에서 같이 준비해 주신 게 편리합니다. 다음은 가입 시기인데요. 일단 태아보험은 출산 예정일이 나오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정일을 받았다면 저는 최대한 빨리 가입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6, 7주쯤 돼서 아이 심장소리 듣고 오시면 그 이후부터는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다양한 검사 일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산정검사나 기형아검사에서 산모나 태아에게 작은 이상 소견이라도 발견되면 태아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임신하시고 11주에서 13주 차이에 1차 기형아 검사를 하게 되실 거예요. 이때 평소와 달리 산모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혈압이라도 조금 높게 나오면 고혈압 소견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작은 이상 소견도 가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모님 또 아이에게 아무런 기록이 없을 때 꼭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10주에서 11주 차까지는 가입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태아보험 제안서를 받아보시면 출생 전 보험료와 후 보험료로 나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출생 전 보험료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늦게 가입을 하실수록 몰아내게 돼서 납부하게 되는 월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일찍 가입을 하게 되면 출생 전 월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니까 굳이 가입 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입 시기와 이어지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너무 일정이 바쁘셔서 임신 22주가 지나버렸다. 그러면 필수 담보인 태아 관련 특약들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22주까지만 가입 가능한 태아 특약에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선천 장애 출생,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선천 이상 수술비, 뇌성마비 진단비, 어린이 심장 시술, 팔대 장애 진단비가 있는데요. 가입을 미루시다가 선천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대비할 수 없다면 너무 안타깝겠죠. 태아보험은 예기치 못한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시는 거죠. 태아보험의 목적에 맞게 이 특약들도 꼭 포함시켜서 아주 늦어도 22주 6일 전까지는 가입을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태아보험의 만기는 크게 30세와 100세로 나뉘는데요. 30세가 더 좋다, 100세가 더 좋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만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의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 결정해 주시면 돼요. 월 보험료로 실비 포함해서 5만 원에서 6만 원대 보험료가 괜찮다.
하시면 30세 만기를 추천드리는데요. 태아보험 알아보시다 보면 태아보험 30세 만기 실비 포함 5만 원 절대 넘기지 마세요. 이런 정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바로 실비 금액 때문인데요. 태아보험 가입을 가장 많이 하시는 A사 기준 2024년 6월 실비 금액입니다. 출생 후 2만 1,000원대죠. 그런데 현재는 출생 후 29,500원으로 약 9,00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30세 만기에서 출생 직후까지 5만 원을 맞추려면 어린이 보험의 금액을 실비 수준으로 낮춰서 가입을 하셔야 해요. 자, 이렇게 태아보험 실비 갱신 예시표를 한번 보실게요. 1년 지날 때마다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처음 3만 원 가까이 되었던 보험료가 5, 6세쯤 되면 6, 7천 원대까지도 떨어지기 때문에 실비 보험이 처음엔 비싸 보여도 나중엔 많이 저렴해져서 부담이 줄어든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요즘 기준으로는 출생 직후 실비, 어린이 보험 포함해서 한 7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나중에는 실비가 줄어들면서 5만 원대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가입을 하는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태아보험 30세 만기 가입자분들은 만기까지 이 보험을 유지하시기보다는 아이가 건강하면 3, 4살쯤에는 해지하고 리모델링 해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어릴 때 필요한 보장만 잘 되어 있다면 나는 금액적 부담은 좀 낮춰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30세 만기를 선택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0세 만기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태어나서 우리 아이가 치료라도 받게 되면 리모델링도 못하고 평생 가져갈 100세 만기 가입은 영영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세 만기에는 계약 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30세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 연장 제도를 신청하면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을 100세 만기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보시면 계약 연장이 가능한 담보들인데요.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암, 뇌심 3대 진단비, 후유장애, 질병 상해 수술비, 입원비 등 기존에 가입했던 담보라면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팠던 이력이 있어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니까요. 나중에 100세 만기 가입이 안 될까 걱정이셨다면 계약 전환 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요즘 부쩍 문의가 늘어난 100세 만기입니다. 우리 아이 보험 10만 원대 정도도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100세를 추천드립니다. 100세 만기는 아이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암, 뇌심, 중요 진단비를 가입 금액은 좀 크게, 보험료는 성인 기준보다 저렴하게 준비해 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요즘은 100세 만기 설계라고 해도요. 모든 보장을 100세 만기로 넣어서 비싸게 가입하지는 않고요. 폐하 특약이나 선천질환, 어릴 때 효용이 높은 감염병 같은 담보들은 2, 3만 원대 정도로 30세 만기로 하나 구성을 해두고요. 성인이 되어서 계속 가져갈 암뇌심 진단비, 수술비 등은 6, 7만 원대로 맞춰서 100세 만기로 가입하는 식으로 조합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0세 만기 보험은 30세 안 1개, 100세 안 1개, 실비 1개 이렇게 총 3개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거죠. 물론 조정은 다 가능하겠지만 추천하는 저의 적정 보험료는 30세, 100세, 실비를 합쳐서 출생 직후 12만 원 정도고요. 여기서 앞서 30세 만기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실비는 점차 줄어들죠. 그럼 이 정도 보험료가 나중에는 10만 원 정도 유지되는 수준의 금액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세 만기는 이렇게 조합을 하는 만큼 나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얼마든지 조정하고 커스텀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암진단비 1억 원을 30세 안에 5천, 100세 안에 5천 나눠서 넣을 수도 있고 성인보험에 준하는 수준으로 암, 뇌심 진단비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비, 가족력에 따른 뇌심 치료비 등 모든 담보가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성인이 되어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성할 수가 있겠죠. 담당자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아이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보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이유가 이왕 일찍 보험을 들어주는 김에 보장까지 든든하게 챙겨주기 위함이 맞으시죠? 그런데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100세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입할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 잘 알고 가입하셔야 돼요. 환급금은 20년 납이든 30년 납이든 납입을 모두 완료하고 나서
해지를 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업체들에서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해지를 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보험은 버리는 돈은 아닙니다. 20년 납입해서 100세까지 보장받게 해줄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납입도 완료한 보험을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도 얼마 안 되는 환급금 때문에 해지를 해버리실 건가요? 100세 만기 가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나중에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왕 평생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거라면 가입하고 잘 유지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보장으로 야무지게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실비보험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 초반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땐 실비 하나, 어린이보험 하나 총 2개를 가입한다고 말씀드렸죠. 실손 의료비는 실제 병원에 지불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보험인데요. 어떤 보험사를 선택하셔도 공통의 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가입하실 때 같은 회사에서 가입해 주시는 게 편리해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는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고 보장의 변경 주기는 5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실비는 당장 보장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가입해도 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비는 보험사 손해율이 매우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출생 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되거나 태어나서 치료를 받게 되면 종합보험보다도 가입이 까다로워집니다. 또 현재 4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 정도는 있기 때문에 내셨던 병원비의 7, 80% 정도만 돌려받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보장을 어린이보험의 특약으로 보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실비보험을 가입해둠으로써 어린이보험에서 불필요하게 과한 보장을 넣지 않아도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더불어서요. 태아 때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만 선천 뇌질환 그리고 흔히 몽고반점이라고 하죠.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실비도 함께 꼭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필수 특약을 안내 드릴게요.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4세대 실손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어린이보험의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로 실손에 부족한 부분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린이 종합보험은요, 넣을 수 있는 특약만 300개가 넘는데요. 우리 아이 태아보험 제대로 공부해서 준비해주고 싶은데 어떤 걸 넣어야 하나 막막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 중에서 가장 청구가 자주 들어오는 특약, 또 아이가 아플 시에 경제적 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특약을 위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암 내신 진단비를 가입해 주셔야겠죠. 암 관련 진단비 보장 범위는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암 진단비를 가입해 두시면 영유아 시기 발병률 높은 다발성 소아암,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이가 암에 걸린다면 엄마 아빠가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든든한 금액으로 구성을 추천드리고요. 추가하신다면 소아에게 발병률 높은 림프종, 소아 백혈병 등을 커버하는 다발성 소아암 5천만 원, 또 새로운 원발암, 재발, 전이암을 2년마다 보장하는 재진단암 진단비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환 담보인데요. 여기서 신생아 뇌출혈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또 뇌동맥류 같은 초기 질환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입니다. 신생아 뇌출혈은 미숙아로 태어나면 발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다만 신생아 뇌출혈 시에는 뇌혈관 진단비 가입 금액에서 20%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조산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뇌졸중 담보를 추가 구성해서 신생아 뇌출혈을 든든하게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장 관련 담보에서는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보장하는 허혈심장 진단비로 혹은 더 넓은 범위로 원하시는 분들은 부정맥이나 심장 초기 질환까지 보장해주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원비 특약들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필수 중 필수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고열로, 장염으로, 황달로, 감염병이 심해서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입원을 합니다. 질병 입원 일당 담보는 출생 전 보험료가 높은 편인데요. 그만큼 태어나자마자 입원하고 치료받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1에서 180일, 질병 입원 일당 종합병원 1인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중환자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질병 입원일당 1에서 30일 혹은 1에서 180일이 병원이나 의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상관없이 보장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가입하시는 보험사마다 한도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고요. 1에서 180일 담보로만 7만 원이 가능한 곳, 혹은 1에서 30일과 180일을 조합해서 가입해야 하는 곳 등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태아보험 필수 담보인 만큼 기본 질병 입원 일당이 넓은 범위로 더 많이 들어가는 곳을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다인실보다는 아무래도 1인실 입원을 선호하시는데요. 1인실에 입원할 경우 실비에서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비싼 1인실 사용을 커버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때문에 1인실 입원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담보도 꼭 함께 구성해주세요. 신생아 중환자실을 니큐라고 부르는데요. 예상치 못한 이슈로 출생 후에 니큐를 사용하게 될 시 1일부터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 담보들은 조건에 해당하면 중복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질병으로 입원하면 장기로 치료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1, 2만 원의 차이라도 한 달이면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입원비 보장은 최대로 챙겨가시고요. 나중에 아이가 건강하면 일부 삭제하고 감액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22주 전까지 태아보험 꼭 가입 마치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죠. 바로 이 태아 관련 특약들 때문인데요. 저체중아 입원 일당, 선천장애 출생 1, 2, 3종,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선천질환 수술비, 뇌성마비 진단비, 어린이 심장 시술, 팔대장애 진단비 모두 22주 안에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보장받는 선천장애 출생이라는 담보가 있는데요. 이 출생 관련 담보는 보험사에 따라서 선천장애 출생, 장애 출생, 출생 위험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담보를 가입하기 위해서 태아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방중격결손, 사경, 다지증, 합지증, 구순 9개열, 뇌성마비 등 모두 선천 이상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는 건 같지만 회사마다 보장 금액,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장애라고 해도 어느 회사는 30만 원, 어느 회사는 200만 원까지 보장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담보에 한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비교하시고 가입해보시기 바랄게요. 선천 질환으로 수술을 해야 할 경우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질병 수술비,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보장받는데요. 간단히는 혀 및 조직을 절개하는 설소대 수술, 이소성 몽고반점, 260 과호증, 선천성 음낭수종 등 선천 이상으로 분류되는 수십여 개의 질환이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비 담보에서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개의 선천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당 특약들은 필수로 챙겨주세요. 제가 그 외에도 청구 빈도, 발병률 등을 반영해서 필수 특약 영상은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시면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바로 산모특약인데요. 태아보험이 아이에 대한 보장이라면 산모특약은 임신, 출산 중 엄마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수술비, 임신 출산 질환 수술, 임신 중독증, 태반 조기분리증, 출산 전 특정 태아 이상 진단 같은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별도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고 태아보험에 모성자 담보를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출생 전에만 보험료를 내고요. 금액 부담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많이들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산모특약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산모특약을 넣지 않고 가입하시면 고지 의무사항이 이렇게 매우 간편합니다. 최근 5년 안에 중대질환에 걸린 적이 있는지, 태아와 산모에게 이상소견이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산모특약을 넣게 되면 고지 의무사항이 요렇게나 늘어납니다. 3개월 이내에 진찰받은 기록, 투약한 기록, 치료받은 기록 잘 생각해내서 고지해야 하고요.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재검사, 5년 이내에 의료 기록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고지해야 합니다. 5년 내 병력을 모두 체크해야 한다니 아무래도 누락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보험금 지급을 정말 받아야 할 때 고지 의무 위반으로 아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모님의 건강 상태를 모두 고지해야 하니까 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통과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시험관 시술을 하신 경우는 최대 13주까지 질정이나 유산 방지제 처방을 받기도 하는데 처방 중엔 가입이 안 되고 처방이 끝난 다음 날부터 산모특약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앞서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11주에서 13주차 사이에는 태아보험 가입을 추천드렸는데요. 만약 산모특약 때문에 가입을 미루시다가 검사 이후에 이상 소견이라도 발견되면 태아보험 전체가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으로 고보장의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면 고지만 꼼꼼하게 신경 쓰면 되니까 꼭 가입하세요 라고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 봐도 실제 이 특약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청구가 제왕절개 10만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해지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갖고 가는 건 굳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병력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고지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사은품 얘기 좀 해볼게요. 태아보험 알아보시다 보면 보험료의 몇 배의 페이백이나 고가의 사은품 등을 지급받았다는 후기들 많죠. 요즘엔 산부인과만 다녀와도 알고리즘에 태아보험 추천, 사은품 이런 글들 많이 뜨더라고요. 어차피 보험을 들 건데 이왕이면 선물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 드실 수 있죠. 하지만 보험업법상 원칙적으로 3만 원 이상의 사은품은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 이익을 제공한 설계사는 정말 처벌 대상입니다. 내 담당자가 불법 이익 제공으로 영업이 정지된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연락하니 설계사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보험 청구권으로 문의하니까 답변이 없었어요. 보험금 제대로 나온 건지 혼자 다 챙겨야 하니까 막막하다 등의 이야기가 정말 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끔은 이 사은품이 보험사에서 지급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은품 페이백은 모두 설계사 사비로 지급됩니다. 과도한 사은품 영업을 할 경우에 이 담당자 영업을 오래 지속하기 힘들겠죠. 태아보험은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하고 우리 아이 보험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담당자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태아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가입 시기, 특약, 만기 선택, 실손보험, 필수특약, 산모특약, 그리고 사은품 얘기까지 전부 총 정리해드렸습니다. 22주 전에 꼭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와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는 만기와 보험료를 선택해보시고요. 단순히 사은품에 현혹되지 않고 오래 함께할 담당자와 꼼꼼히 상담하시는 것 꼭 기억해주세요. 태아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바로 우리 아기 출생 직후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나서 엄마 아빠한테 고마운 마음 들 수 있게끔 꼼꼼하게 비교하고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태아보험 상담하시고 설계안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상단의 연락처 또는 더보기란의 채팅 링크로 상담 요청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